영우야, 오늘 엄마 생일인 거 기억은 하지? 찰밥 해놨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아, 오늘이셨어? 엄마 미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빠. 밥은 그냥 간단히 먹고 나갈게. 어머님, 저도 오늘 일찍 나가야 해요. 점심은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챙겨 드세요. 서울 북부의 오래된 연립주택. 칠순을 맞은 윤말순 여사는 이른 새벽부터 찰밥을 안 치고 무나물과 고사리, 콩나물 무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아침이라기엔 조촐하지만 그녀에게는 정성이 담긴 최고의 상차림이었죠. 혼자 살다가 아들 부부가 들어와 함께 산 지 2년.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이젠 생일 아침도 혼자 보내진 않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찰밥 먹어? 그냥 시리얼 한 그릇 먹고 나갈게요. 아, 저녁에 외식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윤말순 여사의 손에서 국숟가락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엔 젊었을 적 민들레 풀 뜯어다 된장국 끓이던 그 시절의 아들이 떠올랐죠. 딱히 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마디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 말조차 들을 수 없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이보라는 옆에서 화장을 고치며 지친 척 말했죠.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좀 일찍 잡혀서요. 생일은 내일쯤 제대로 챙기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윤말순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일이 무슨 택배처럼 하루 이틀 미뤄도 되는 건가? 그래,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녁에나 같이 밥 먹자. 아들은 허겁지겁 양복을 챙기고 며느리는 구두를 꺼내 신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정막이 흐르고 찰밥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상 앞에 앉아 차려놓은 생선 한 토막에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내 생일 잊어버렸구나. 입술을 꼭 다물고 눈시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죠.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서운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오늘 저녁 그녀의 통장에 65만 원이라는 결제 알림이 뜨고 며느리의 친정 생일 파티에 쓴 돈이 전부 자신의 카드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은요. 저녁은 그래, 다 같이 먹을 줄 알고 국도 끓여놨는데.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신이라 저녁 모임이 있어요. 엄마는 그냥 라면이라도 드세요. 내일은 시간 좀 낼게. 해가 지고 어둠이 골목길을 삼켜갈 무렵 윤말순 여사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찰밥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든 미역국은 그대로 식었고 생선은 냉기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거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던 이보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좀 늦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칠순이시라 외식 예약했거든요. 내일 케이크라도 하나 사다 드릴게요. 그 말에 말순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의 생일인데 그걸 잊고 며느리의 친정엄마 생일을 먼저 챙긴다는 사실에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 니네 친정어머니 생신이면 잘 다녀오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있던 국자도 놓고 찰밥 뚜껑도 덮고 조용히 컵라면 하나를 꺼냈죠. 생일 저녁이 라면이라니. 그녀는 한숨과 함께 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띵 하고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 5월 17일 오후 713H 호텔 한식당 65만 원 승인. 말순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나 오늘 어디 나간 적도 없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밀어봤습니다. 카드 내역을 살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65만 원 내가 언제 이런 데서 썼다고.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문득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이라 예약했거든요. 호텔에서 외식 좀 하려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외식비 내 카드로 결제한 건가? 윤말순 여사는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내 자식들이 내 돈으로. 그녀는 더 이상 라면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은 찰밥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뼛속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게 내 카드였단 말이야? 라면 국물도 제대로 못 넘기고 앉아있던 윤말순 여사의 손에는 조금 전 도착한 카드 승인 알림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5월 17일 오후 7시 13분 H호텔 한식당 65만 원. 그녀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열어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실수일 수도 있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역들은 그녀의 심장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5월 16일 오전 1020 온라인몰 명품관 220만 원 승인. 5월 17일 오후 540 L백화점 380만 원 승인. 그녀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걸 산 적이 없는데. 말순 여사는 조용히 노트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은행원 시절 수없이 많은 거래 기록을 정리하던 손놀림이 되살아났죠. 거래 시간, 날짜, 사용처, 금액 하나하나 적어나가며 그녀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한 건의 알림이 왔습니다. 5월 18일 오전 930 어리조트 스위트룸 예약 320만 원. 리조트? 그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바로 전날 이보라가 전화를 받으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네, 리조트 스위트룸 예약하신 거 맞습니다. 생신 기념 가족 여행이요. 그녀는 너무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내미가 아니라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를 위해 예약했다는 그 말. 그리고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 리조트 예약도 명품 가방도 외식도 모두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라는 걸. 내 돈으로 내 생일엔 찰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고 그 여자 생일엔 호텔이요, 리조트요, 명품 가방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지 않아. 대신 제대로 확인해 볼 거야. 윤말순 여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며느리 방 옆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어플에 접속해 지난 한 개월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엑셀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며느리의 이름으로 주문된 온라인 쇼핑몰 배송 내역도 살펴보기 시작했죠. 배송지 며느리 친정 주소 경기도 용인시동.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가방, 그 리조트, 그 꽃다발 다 그 집으로 갔다. 진짜로 내 눈으로 봐야겠다.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윤말순 여사는 며느리 이보라의 SNS 계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자신과는 별다르게 친구들과의 일상이나 가족 모임 사진을 자주 올리는 편이었죠. 잠시 후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025.5 17 생신 축하해요, 우리 엄마. 사진 속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보라와 한복을 곱게 입은 그녀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호텔 스위트룸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복, 문어 숙회, 케이크,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고가의 명품백. 윤말순 여사의 눈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산 거잖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확대해봤습니다. 명품 로고, 포장 리본, 쇼핑백. 이틀 전 카드 내역에서 본 바로 그 브랜드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감사한 시간.
호텔 뷔페에서 이보라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장영호의 모습도 활짝 웃으며 등장해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웃고 있는 게 우리 아들? 그 순간 윤말순 여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엔 찰밥 한 숟갈도 안 먹고 나가던 아들이 다른 여자의 생일엔 명품 선물과 호텔 만찬을 차려주며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뭐였던 거지?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윤말순 여사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든 건 참담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은행원 시절 고의로 대출 사기를 쳤던 고객의 거짓말을 잡아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확실한 증거를 모아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계획된 배신이야. 이보라, 장영호, 두고 봐. 이번엔 너희가 날 속였다는 걸 세상에 까발릴 거니까. 그래, 나도 은행원이었어. 누가 내 돈을 건드렸는지 끝까지 추적해줄게. 그날 밤 윤말순 여사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북과 수첩, 카드 명세서, 그리고 줄긋기 된 A 사용지가 펼쳐져 있었죠. 한때 은행 VIP 전담 상담원이었던 그녀에겐 숫자와 거래 흐름을 읽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월 15일 백화점 명품관 380만 원, 5월 16일 온라인 쇼핑몰 220만 원, 5월 17일 호텔 한정식 65만 원, 5월 18일 리조트 예약 320만 원, 거래 시간과 SNS 게시 시점, 이보라의 대화 내용, 모든 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 외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적금 해지 내역 2천만 원짜리 정기 적금 3월 12일자로 전액 해지.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들 부부의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인 금융 탈취였죠. 내 돈으로 누굴 호강시키고 있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밝혀줄게. 그녀는 이보라가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사용한 노트북에는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었죠. 배송지 목록을 클릭하자 수십 건의 기록이 떴습니다. 안마의자 650만 원, 공기청정기 180만 원, 로봇 청소기 130만 원. 모두가 이보라 친정집 주소로 향한 배송 목록이었습니다. 내 엄마 집엔 내가 사준 가전이 다 깔렸겠구나. 그녀는 각각의 거래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배송지 주소도 따로 복사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신뢰라는 이름으로 방심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죠. 가족이라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단어였구나. 이제 그녀는 은행, 카드사, 택배사, 쇼핑몰 등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고 프린트까지 완료했습니다. 각 거래건마다 금액, 날짜, 사용처, 연관자까지 표기해 완벽한 증거 리스트를 만든 것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장영호 내일 아침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단둘이. 영호야, 아침밥은 나중에 먹자. 대신 이 종이부터 좀 볼래? 다음 날 아침 주방엔 김이 오르는 밥솥 대신 조용한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윤말순 여사는 거실 식탁에 A 사용지 다발을 가지런히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카드 사용 내역과 배송 정보, 계좌 이체 내역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죠. 아들 장영호가 부스스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찾으려다 테이블 위 문서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죠. 이게 뭐야? 내가 어제 호텔에서 먹은 저녁 리조트 예약한 거 이거 다 엄마 카드로 결제한 거더라. 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5월 17일 호텔 한식당 65만 원.
5월 18일 어리조트 320만 원. 5월 15일 백화점 380만 원. 아, 그게 보라가 실수로 등록해둔 카드로 내가 몰랐어. 윤말수는 말없이 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3월 12일 엄마 적금 해직원. 대체 왜 2천만 원이 빠져나갔는지 설명해 줄래? 영호는 입술을 달싹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지. 급해서 쓴 돈이 호텔 뷔페야? 명품 가방이고 내 마누라 친정엄마한테 안마의자 보낸 게 급한 일이야? 영호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보라 SNS에 올라온 사진도 다 캡처해놨어. 내 카드로 산 가방 들고 내 돈으로 먹은 음식 앞에서 활짝 웃고 있더라. 그녀는 마지막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보라 이름으로 된 온라인몰 주문 내역 전부 경기도 용인시 친정 주소. 내가 너희 데리고 살면서 무슨 짓을 했다고? 내 생일엔 찰밥도 안 먹고 나가더니 그 여잔 호텔의 명품이야? 영호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윤말수는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봐. 내 입으로. 이게 다 누구 돈으로 한 짓이냐? 이보라,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엄마 카드로 뭐 했는지 직접 듣고 싶어. 거실은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장영호는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고 윤말수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보라는 천연덕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윤말수는 말없이 며느리를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거 다 내 이름으로 한 카드 결제야. 온라인몰 배송지도 다 내 친정 주소고. 이보라는 잠시 놀란 척 하다가 곧장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영호가 그냥 급한 돈 쓸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하지만 윤말수는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SNS에 명품 가방 들고 활짝 웃던 그녀의 사진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장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라가 엄마한테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가 자꾸 무시하고 말 돌려서 상처 준다고. 윤말수는 아들의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보라한테 무슨 말 했는데 밥 잘 먹었냐고 물은 게 상처였어? 이보라는 계속 울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저를 쳐다볼 때 눈빛이 차갑고 날 미워하는 것 같아서. 윤말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영호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침대 옆에서 둘만의 시간에서 더욱 강력하게 반복됐을 것이 분명했죠. 엄마는 널 무시해.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사랑해줘. 난 시댁에서 늘 혼자야. 그래서 내가 내 돈을 가져다 쓴 거야. 그래서 내 적금까지 노후 자금까지 빼앗은 거야. 이보라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윤말수는 증거를 모두 들이밀었기 때문이었죠. 이제부터 잘 들어. 이 집에서 내 카드로 한 모든 지출 전부 계산할 거야. 거실엔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말순 여사는 조용히 프린트된 자료 뭉치를 펼쳤고 며느리 이보라와 아들 장영호는 마치 법정 피고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일할 때처럼 냉정하고 차분하게 목록을 읽어내려갔죠. 총 카드 사용 금액 1,087만 원, 적금 해지금 2천만 원, 명품백, 리조트, 외식,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포함.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 포함해서 총 손해액 3,587만 원. 이제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해. 첫째, 이 집에서 나가고 돈은 법대로 처리받는 것. 둘째, 내 조건대로 갚아나가는 것. 이보라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잠시만 다시 생각해보면. 윤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흔들릴 일은 없었습니다.
넌 내 감정에 기대서 수십 번을 속였어. 근데 이젠 안 그래. 증거도 있고 마음도 비웠거든. 그녀는 작은 파일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 로고가 박힌 문서들이 들어있었죠. 이건 손해배상 청구서야. 내일부터 진행 시작할 거야. 장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었던 엄마가 절대 호락호락한 그저 늙은 어른이 아니란 걸. 그리고 이 집에 또 한 명이 있어야겠지. 니네 친정엄마 정숙 씨, 그분도 이 이야기 다 들어야 하니까. 그 순간 이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 그녀의 친정어머니. 윤말순이 모를 줄 알았던 그 존재. 그 뒤에서 모든 걸 조용히 조종하던 인물. 그 여자가 진짜 주범일지도 몰라. 윤말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진짜 사이다 복수 시퀀스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윤 여사님. 이렇게 갑자기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요일 오후 거실 한가운데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정숙이 들어섰습니다. 이보라의 친정어머니. 늘 멀리서 전화로만 존재했던 인물. 이제는 윤말순 앞에 당당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껏 치장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숙 씨 생일 선물은 잘 받으셨다지요? 정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듯 했지만 여전히 웃음을 유지했죠. 아이고, 뭘요. 그냥 보라랑 영호가 마음 써준 것뿐이죠. 어머님도 엄마잖아요. 서로 잘해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윤말순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정숙 씨, 잘해주는 가족이라는 게 상대방의 적금까지 깨서 명품을 보내는 건가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윤말순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윤말순은 가차없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여기 카드 내역, 배송 정보, 내댁 주소, 그리고 SNS에 올라온 명품 가방 인증 사진까지. 정숙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요. 내 돈으로 호강한 데가 이제 정숙 씨 차례야. 정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보라는 그제야 다급하게 어머니를 말리려 했고 장영호는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두 여자의 전쟁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일이 아니야. 이건 시댁과 처가의 전쟁이야. 윤 여사님, 당신 혹시 30년 전 동상가 기억나요? 거실의 공기는 차디찬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너머로 윤말순을 바라보다 마침내 꼭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30년 전에 우리 가족 망가뜨린 거 기억 안 나요? 윤말순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년 전.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억의 끄트머리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노랗게 변색돼 있었고 몇 장은 모서리가 찢어진 채로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상가 임대료 올려서 우리 가게 쫓아낸 그때 계약서 복사본이에요. 윤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잊고 있었던 그 시절. 은행에 다니던 그녀는 부업으로 건물 몇 채를 갖고 있었고 정숙의 가족은 그중 한 곳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정숙은 마치 대본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그때 월세 올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단골도 늘고 있었고. 근데 당신 경쟁업체 들어온다고 월세 2배로 올렸잖아요. 그날 우리 가게 문 닫고 우리 가족 진짜 거리로 나앉았어요. 윤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지 투자 수익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누군가의 생계를 무너뜨린 것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그 당사자의 입으로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그땐 나도 몰랐어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계약만 담당했지. 정숙은 냉소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 당신 돈 쓴 우리도 몰랐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말에 윤말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가해자로 여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또 다른 과거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그녀는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줬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한 짓은 고의야. 난 계약서를 썼지만 넌 내 적금을 털었어.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가 윤말순의 담담한 한마디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해자였다는 거야? 그럼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엔 정숙 관련 과거 조사 자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윤말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며 나직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세무서 1996년 5월 3일자 불법 대부업 운영 정황 월 이자율 12% 넘겨 적발된 사건 신고자 제3자 고객 민원 또 있어요. 1997년 정숙 명의의 소득 탈루 신고서 총액 3,400만 원 누락 부가세 환급 사기 의혹 30년 전 내가 당신 식당 문 닫게 했다고? 당신이 그때 식당만 한 줄 알았지? 뒤로 불법 대출, 현금 장사로 장난치고 있었던 건 모를 줄 알았어? 정숙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변명도 해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땐 다들 그렇게 했어요.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었고. 윤말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이 어려운 줄 알고 월세 올렸던 걸 지금도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그걸 빌미로 우리 집에서 돈을 털었어. 그게 차이지. 그녀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선 정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보라야, 내 시댁 쪽은 다 털어도 몰라. 너무 늙으면 계산도 못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건 정식으로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 사기 교사 혐의로 충분하거든.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과 증거가 개입된 진짜 응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정숙 씨, 당신이 받은 거 다 정리해. 그 가방도, 리조트 바우처도, 안마의자도 내가 준 게 아니라 내 딸이 훔친 거니까.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류와 녹음 파일, 증거 자료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가식의 가면이 벗겨진 상태였죠. 윤말수는 테이블 위에서 명세서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적힌 총액 3,587만 원. 물품으로 수령한 건 전부 반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갚아.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윤 여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윤말수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참고 살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거야. 이보라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윤말수는 마지막으로 A 사용지를 한 장 꺼내 정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사과문 써. 당신 딸이 사기쳤고 당신이 방조했다고. 안 쓰면 이 증거들 다 수사기관에 넘겨. 뭐라고 써야 해요? 그날 저녁 이보라의 친정집 앞으로 로지텍 안마의자 회수 트럭이 도착했고 백화점 명품 쇼핑백이 하나둘 다시 윤말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말순은 책상 서랍에 조용히 사과문을 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가 내 마음 짓밟은 만큼 한 장 한 장 되갚아줄 테니까. 우리 엄마 망신 줘도 돼요. 근데 제발 제 남편은 뺏지 마세요. 이보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죠. 지금껏 수십 번을 속이고 뒤에서는 그녀를 조롱하고 흉봤던 그 며느리. 그 눈물 한 방울에 넘어갈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장영호. 아들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엔 윤말순이 정리해준 내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보라 말만 듣고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윤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바란 게 뭐였는지 아니? 같이 밥 먹고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 받는 거 그거 하나였어. 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보라랑도 정리할게. 엄마 마음 돌릴 수 있게 노력할게. 하지만 윤말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넌 이미 엄마를 가족으로 지우는 연습을 해왔더라. 그걸 난 이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거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보라는 울다 지쳐 바닥에 엎드렸고 장영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말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명예 정리했어. 내 이름 들어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며칠 뒤 윤말순 여사는 동사무소와 구청, 등기소를 전전하며 그동안 장영호 명의로 분산돼 있던 집과 예금, 보험까지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상속 가능 자산까지 정리해 향후엔 요양병원 기부 및 공익단체에 기탁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녀는 식탁에 정리된 서류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 돈도 나 죽으면 너희 거 아니야. 이제 너희는 그냥 내 인생에 있었던 잠깐의 실수야. 이보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주세요. 저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하지만 윤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내 기억에서 넌 이미 지워졌어. 그녀는 이어 장영호에게 퇴거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30일 안에 짐 싸.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오늘부로 끊는다. 이제 너희는 내 밥줄도 내 가족도 아니야. 장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진짜 엄마를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내가 느끼면 돼. 지금은요, 매일매일 웃고 삽니다. 그년 결국 제 발밑에 무릎 꿇었거든요. 그날 이후 이보라와 장영호 부부는 예정대로 집을 비웠습니다. 빈집은 조용했고 윤말순 여사는 삶의 속도를 천천히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직접 차린 미역국을 먹었고 점심엔 근처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 하나. 보낸 사람은 이보라. 그 안에는 정숙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들었다는 1000조각 가방과 흔한 브랜드 초콜릿 한 상자, 그리고 사과문 복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신 같은 분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윤말수는 그걸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지. 난 너희 이름을 내 유산 명단에서 지운 지 오래야. 그리고 며칠 뒤 이보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말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저 애한테 잘해주려고 찰밥에 전까지 했지. 근데 지금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이젠 나한테만 씁니다. 그렇게 윤말순 여사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돈도, 집도, 자신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존심도. 어머님, 저 진짜 후회해요. 정말 그땐 제가 눈이 멀었었어요. 2023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아침. 윤말순 여사는 따뜻한 장갑을 끼고 복지관 모임에 나갈 채비를 하던 참이었다. 띠링. 현관 비밀번호 패드에 낯선 번호가 입력되었다가 접근 제한이라는 경고음과 함께 경비실 호출이 울렸다. 전화기 너머 낯익은 목소리. 어머님 저예요. 보라예요. 아침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말수는 말없이 인터폰 화면을 올려다봤다. 그 화면 속 이보라 고개를 푹 숙인 채 낡은 패딩과 마스크에 푹 눌려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투 하나. 그 안엔 마트표 미역, 두부, 계란이 보였다. 어머님 생신이셨다면서요. 미역국이라도 제가 끓여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말수는 인터폰 너머 마른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 미역국 새해 전 내 생일에도 끓일 수 있었지. 그땐 왜 안 했니? 이보라는 울먹였다. 얼굴에 마스크를 벗고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했다. 그땐 정말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도 제 행동도. 그땐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윤말수는 문 옆에 있는 스피커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보라야, 사람은 후회로 용서받지 않아. 넌 선택했잖아. 날 우습게 본 그 순간부터 이 문은 다시는 안 열릴 거야. 현관 너머 이보라는 주저앉았다. 눈 내리는 겨울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복도에 퍼지는 흐느낌. 하지만 윤말수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오늘은 북어 넣은 미역국으로 했지. 내 생일엔 내가 끓여도 맛있네. 내 생일 챙겨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으니까. 명예훼손. 그래. 이젠 법대로 가보자는 거지. 며칠 뒤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다. 털이 달린 코트, 명품 로고 박힌 가방. 하지만 얼굴엔 피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정숙 씨, 이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과장돼서. 사무실엔 윤말순이 제출한 자료들이 복사되어 놓여 있었다. 정숙 이름으로 된 불법 대부업 장부, 세무서 벌금 통지서 사본, 그리고 SNS상 도난 추정 명품 내역까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냉정하게 말했다. 정숙 씨가 피해자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에겐 훨씬 더 위험한 리스크가 많아 보이네요. 정숙은 입을 꾹 다물었다. 역공은커녕 오히려 고소당할 위험이 컸다. 사기 방조죄, 공동정범, 재산 편취.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딸 이보라가 올린 해명문 아래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 여자 우리 회사에도 있었어요. 허위 영수증 사건 기억나요? 정숙 여사 딸. 시어머니 적금으로 명품 돌린 그 여자잖아. 가식은 엄마도 딸도 똑같네. 연기력은 상급인데. 그중 어떤 댓글 하나가 정숙의 심장을 찔렀다. 옛날에 동분식집 하던 사람 맞죠? 그때도 장사 안 된다고 뻑하면 손님한테 소리 지르던데. 정숙은 이제 도망치고 싶었다. 동네 미용실, 시장통, 경로당 할 것 없이. 수군거리는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팔아야지. 뭐라도 팔아야지. 봄이 오기도 전에 정숙은 결국 본인의 마지막 자산이던 구임대 주택 세 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20년간 노후 대비라며 수집해온 부동산. 하지만 이제 현금이 말라버린 그녀에게 그건 당장 팔아야 할 짐일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난색을 표했다. 정숙 여사님, 요즘 이 동네에 정숙 씨 이름 나도는 거 아시죠?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서류까지 본다고 하면 다 빠져나가요. 정숙은 핸드백을 움켜쥐며 말했다. 내가 세금 밀린 것도 없고 건물엔 하자도 없어요. 왜 자꾸 그 여편네 말만 믿어요? 중개인은 조용히 한마디만 했다. 요즘은 이미지도 자산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숙의 무릎을 꺾었다. 이미지란 단어는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가볍고도 무거웠다. 그날 밤 정숙은 조용히 청약 통장 해지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 날엔 VIP 의료보험 해지도 처리했다. 한편 이보라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하고 있었다. 누가 알아볼까봐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쓰고 손님이 말만 걸어도 움찔거렸다. 혹시 이보?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아예 대답을 끊고 도망치듯 카운터를 벗어났다. 지방에 있는 친척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보라 그애 요즘 얼굴 들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대. 정숙이야 원래 뻔뻔했지. 근데 저번에 고모네 사업자한테 접근했다가 완전 퇴짜 맞았대.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두 모녀에게는 벌처럼 느껴졌다. 이젠 아무도 전화 안 하네. 전화가 와도 반갑지가 않아. 늦게라도 알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2024년 5월 양천구청 강당 3층 소회의실. 윤말순 여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를 쥔 손엔 떨림이 없었다. 5060세대 여성 금융 피해 예방 강연회. 그녀는 피해자의 자리를 벗어나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저는 한때 제 자식한테 당했습니다. 제 적금은 딸 같은 며느리 손에 털렸고 아들은 그걸 방관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제 통장, 제 집, 제 인생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작은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뒤 서울의 한 일간지에서 기자가 찾아왔다. 윤 여사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5060 여성 재산권 자립 모델 사례로 보도하고 싶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신문 한 켠엔 윤말순 여사의 사진과 함께 이런 헤드라인이 올라왔다. 그녀는 적금을 되찾고 자존감도 함께 찾았다. 윤말순 인터뷰.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오래된 서랍을 열고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이보라가 고개 숙인 채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가위로 조용히 잘랐다. 가위질은 정확했고 조각난 사진엔 말순 혼자만 남아 있었다. 가족이 다가 아니라는 거 이 나이에 이제야 배웠네. 그날 저녁 윤말순은 TV를 켰다.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강연 영상 일부가 소개되었고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다. 내 돈, 내 삶, 내 방식 윤말순의 인생 리셋 스토리. 커피 한 잔을 내리며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고 작은 정원의 수국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년 놈들 결국 거지가 되었네요. 전 이젠 웃으면서 떠날 일만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